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3월 13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청년 도약 계좌와 청년 희망 적금의 차이점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총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청년 도약 계좌와 청년 희망 적금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청년 관점으로 1억 원의 종잣돈 모으기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청년 도약 계좌 관련 생각해 봐야 할 점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청년 도약 계좌와 청년 희망 적금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간단하게 말해서 청년 도약 계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정책을 말하는 것이고요. 청년 희망 적금은 문재인 정부의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정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원 대상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두 상품 모두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라고 하고요. 참고로 청년도약 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 매달 70만원 한도 내에서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에서 40만원씩을 더해주는 계좌를 말한다고 합니다. 즉 결과적으로 10년 만기 시엔 1억 원의 종잣돈과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서 정부가 직접 나서 자금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최근 290만 명의 가입자가 몰린 청년 희망 적금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하고요. 하지만 청년도약 계좌의 지원 대상과 혜택은 청년 희망 적금에 비해서 대폭 확대되었다고 하네요. 참고로 청년 희망 적금은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인 청년만 가입할 수 있지만 청년도약 계좌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고 하네요. 결과적으로 희망적금 가입 당시 청년 사이에 불거졌던 수혜 대상 불평등 논란은 비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요. 그리고 연소득별 혜택 차이는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소득이 낮을수록 청년의 납입액이 많을수록 정부 지원액이 늘어나는 구조가 된다고 하고요. 기준을 보면 연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일 경우는 최대 월 납입액은 30만 원으로 제한되고 정부로부터 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연소득이 2,400만 원 초과 그리고 3,600만 원 이하일 경우는 본인 납입 한도가 50만 원까지 확대된다고 하네요. 다만 정부 지원금이 월 최대 20만 원으로 줄어든다고 하고요. 소득이 3,600만 원 초과하는 경우는 최대 1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적용받는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연소득이 4,800만 원을 넘어서는 경우는 정부 지원금이 적용되지 않고 그 대신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도약계좌 정부 지원금이 희망적금보다 훨씬 많다고 하는데요. 희망적금은 정부가 지원하는 혜택이 2년간 최대 45만 6천 원, 그리고 도약계좌는 10년간 5,754만 원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럼 청년에게 1억 원 모으기, 즉 종잣돈 모으기 의미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선 우리가 어렴풋이 말하는 종잣돈은 보통 1억 원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종잣돈이 1억 원 상태에서 주식으로 10%의 수익을 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수익은 1천만 원이 되겠죠. 이 수익은 보통 사회초년생 월급이 20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무려 5개월치에 달하는 수익이 됩니다. 즉 사회초년생에게는 무시할 수 없는 수익이죠. 이 정도의 수익이 난다고 치면 사회초년생은 더더욱 투자에 대한 생각을 진지하게 가지게 될 거고요. 해당 수익을 맛보게 된다면 하루 종일 업무에 시달리면서 받는 근로소득을 해당 종잣돈 1억 원의 투자로 해당 자본소득이 되겠죠. 대체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될 테고요. 암울한 현 상황에 사회초년생에게는 정말로 한 줄기 빛이 될 거라고 생각되어지네요. 즉 현재 금리 인상 시기인데요. 조금씩 시중금리가 오르고 있긴 하지만 지금 현 상태는 아직도 저금리 상태라서 청년 도약계좌와 청년 희망적금을 통해서 청년들이 각각 1억 원의 종잣돈이 형성된다면 좀 더 사회생활하는 데 수월해지지 않을까 생각되어지네요. 그리고 제 경험상 1억 원의 종잣돈이 생기면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도 달라지게 되던데요. 왜냐하면 제가 사회초년생 시절 1억 원이 없을 때랑 지금 현 시점에서 1억 원 이상의 자산이 있을 때랑 비교해보니 나만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을 느낄 수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1억 원이 모아지니까 자산의 사이즈가 나름대로 커지면서 주가의 변동에 인해서 의미 있는 수익도 발생하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는 종잣돈의 기준이 1억 원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최대한 종잣돈 1억 원을 어떤 방법과 수단을 쓰든지 간에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야 하는 게 하나의 미션이고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청년 도약계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청년 도약계좌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있는데요. 예산 마련과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이들에 대한 형평성 논란 우려가 나온다고 하고요. 그리고 두 상품 모두 가입할 수는 없다고 하네요. 보면은 윤 당선인 공약집에 따르면 도약계좌는 재정으로 지원하는 유사 제도와의 중복가입 지원을 방지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즉 결과적으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네요. 이를 두고 청년자산 형성이라는 도약계좌의 정책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하고요. 앞서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희망적금에 290만 명이 가입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가입자가 주로 저소득 청년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배제될 우려가 있다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 11일 국내 경제지 보도에 따르면 윤 당선인 측은 희망적금 가입자가 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 중이라고 하네요. 이 부분은 좀 더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차근차근 정권 교체 후 진행 사항에 대해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좋은 정책에 대해서 걸림돌은 예산이겠죠. 금융권에서는 공약대로 이행할 경우 천문학적 예산이 필요해 일부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으로 20에서 34세 취업자는 약 630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이 모두 도약계좌를 가입해 매월 최소 지원 금액인 10만원씩만 받는다고 해도 1년에 무려 7조 5,600억 원 예산이 소요되고요. 이는 올해 국가 전체 예산의 607조 원의 1%가 넘는 금액이라고 하네요. 참고로 업계에서는 희망적금을 선택한 290만 명 중 대부분이 청년 도약 계좌로 갈아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하고요. 이 경우 1인당 정부 지원금을 최소 금액인 10만원씩만 잡아도 무려 34조 8천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금융권에서는 가입자가 늘어날 것을 고려하면 실제 이자와 지원 금액을 합쳐 10년간 80조 원 이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는 관측도 나온다고 하고요. 금융권은 공약대로 정부 재원이 투입된다면 큰 무리가 없지만 만약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정부가 시중은행에 높은 이자를 요구한다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지원액이 큰 만큼 형평성 논란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같은 청년 내에서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 지원받지 못하는 데 있는 상대적으로 더 약자가 지원으로 배제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해당 지원으로 인해서 청년 간 소득이 역전되는 현상도 생길 수 있다고 하고요. 만약 연소득 2,400만원, 청년은 매달 40만원씩 연간 480만원을 지원받아 한 해 벌이가 2,880만원이 되는데요. 연소득이 2,600만원인 청년은 매달 20만원씩 연간 240만원을 지원받아 한 해 벌이가 2,840만원으로 더 적어진다고 하네요. 한 가지 더 불확실성이 있는데요. 현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청년도약 계좌 정책의 구체적인 지원액 마련에 대해선 아직 언급한 바가 없다고 하네요. 아무튼 여러모로 청년도약 계좌에 대한 지원 및 정책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서 요즘 인플레이션과 물가가 치솟고 있는데요. 우리의 소중한 청년들이 정말 값진 혜택을 모두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결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 청년도약 계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정책을 말하고요. 청년 희망 적금은 문재인 정부의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정책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저의 경험상 1억 원이 모아지니까 자산의 사이즈가 나름대로 커지면서 주가 변동으로 인해서 의미 있는 수익도 발생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 종잣돈의 기준은 1억 원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최대한 종잣돈 1억 원을 어떤 방법과 수단을 쓰든지 간에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청년 도약 계좌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예산 마련과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이들에 대한 형평성 논란 우려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한 가지 더 불확실성이 있는데요. 현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청년 도약 계좌 정책의 구체적인 지원액 마련에 대해선 아직 언급한 바가 없다고 하네요. 아무튼 여러모로 청년 도약 계좌에 대한 지원 및 정책이 깔끔하게 정리되고 발표돼서 요즘 인플레이션과 물가가 치솟고 있는데요. 우리 소중한 청년들이 정말 값진 혜택을 모두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글과 영상을 끝까지 읽어주시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 글과 영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각자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기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블로그를 남기는 제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제 글을 읽으시면 말이 됩니다. 항상 말에는 반드시 삶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정성스럽게 정리한 저만의 지식과 일불러가는 제 블로그에 담긴 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운명을 반드시 조각하시고 움직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